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량리 정신병원 괴담 그리고 실제 사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인터넷에 떠도는 한 괴담이라며 올라온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때는 꽤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 한 통화에 30원이었을 시절, 계절은 지금처럼 더운 한여름 날씨였다고 하죠. 제가 아는 아주머니가 항상 시장을 보고 가는 시간에 멀쩡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병원 골목을 지나가기만 하면 툭툭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주머니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늘 지나다니셨는데 며칠이 지난 뒤 또 그 골목을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뭐가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돌멩이 같은 게 떨어졌는데 위로 올려다 보니까 창문으로 사람이 보이는데 상반신만 보이긴 했지만 좀 말라 보였다고 하죠. 얼굴도 까무잡잡하니 좀 불쌍해 보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입을 뻥긋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뭐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빠르게 도망치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왔고 한 일주일쯤 뒤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걸어가는 아주머니 앞으로 또 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상한 좀 낡은 종이에 30원이 말려 있었으며 종이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전화번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 종이를 갖고 집에 와서 전화를 걸어줬고 그 가족들이 데리러 왔다고 하죠. 나중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원래 예전에는 정신병원에서 그냥 길에서 누워 자는 사람 막 끌고 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괴담입니다. 실제로 청량리 정신병원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입원을 했죠. 경찰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정신병원에 인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경찰에 수고비를 주고 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면 국가에서 수당을 주기 때문이었죠.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 중 경찰이 술에 취한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취재진에 걸려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입원한 사람들은 집으로 가겠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병원은 철저히 이를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감옥같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유리창이 모두 쇠창살로 이루어져 있던 청량리 정신병원은 2018년 3월에 개원 73년 만에 경영 악화로 폐업되었으며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 써있듯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일반인들이나 무연고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면서 이 글이 단순 괴담이 아니라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더욱더 이 글이 그저 괴담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 1956년생 여성 찬드라는 니베트계 네팔인이며 1992년에 36살의 나이로 합법적인 단기 근로용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재봉틀 보조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찬드라에겐 곧 비극이 닥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1993년 어느 날 친구와 싸우고 기숙사에서 나와 돌아다니던 중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주머니에 들어있던 돈을 길에 떨어뜨렸고 이 사실을 모르던 찬드라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한 분식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계산을 하려던 그녀는 그제서야 돈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갑 좀 가지러 갔다 올게요. 그러나 그녀는 한국어가 상당히 서툴렀으며 행색 또한 꽤 제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은 찬드라를 무전 취식 행여병자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연행된 찬드라는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려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어가 상당히 서툴러 정확히 전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찰 또한 그녀의 꾀지지한 모습과 어눌한 말투만 보고는 행여병자로 판단,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보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끌려가서도 찬드라는 계속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씁니다. 저 네팔인이에요. 공장에 제 여권이 있고 비자도 받고 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선미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손까지 묶은 채 강제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강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무려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찬드라는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한 교수만이 유일하게 찬드라의 말을 들어주었으며 그 의사가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끝에 2000년 3월 드디어 퇴원하게 됩니다. 이후 찬드라는 서광사라는 절에서 지내며 소송을 준비하다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지죠. 이후 밝혀진 찬드라의 진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팔을 잡아 끌고 의사에게 데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엿새를 의사와 상담했고 하루 3번씩 20개도 넘는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다고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간호사들은 야단을 치면서 약을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 괜찮다가도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나는 네팔 사람이다. 집에 가고 싶으니 네팔로 보내달라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울면서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는 아무런 대답도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4가지로 추려보자면 첫째는 처음 분식집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찬드라를 연행한 담당 경찰관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외국인일 경우 통역을 통해 신원 확인 후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행색이 꾀지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정신질환자로 단정지어버렸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찬드라의 친척들과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찬드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실종자 포스터까지 붙였지만 경찰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병원에서 찬드라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으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원 불명이라고 답변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병원 측에서 보내는 이름과 관리소에 등록된 이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름 끝에 스펠링을 보면 GORUM 그리고 GURUNG. 그러나 이는 사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권 번호까지 같이 전달했기에 조금만 더 확인했다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네 번째는 찬드라가 계속해서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진을 한 의사가 강제로 약을 먹이고 입원시켰다는 점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 찬드라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며 총 배상액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네팔 노동자의 평균 수입인 4만 5천 원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위자료 2,500만 원, 수입 360만 원으로 총 2,860만 원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혀 보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배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괴담이라고만 생각했던 정신병원 괴담.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괴담들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판테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